우리가 대통령의 임기 응변을 보고 싶은 것은 아니고 뭐 얼마나 말을 잘하느냐 언변을 보려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사실 뭐 녹화여도 이게 그럼 정확하게 정교하게 서로 편집하는 과정에서 오해 없이 전달하려는 노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도 괜찮아요. 네, 저는 그것도 나쁘지 않다. 그냥 한다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 네네. 아주 장르만 여의도에도 한번 와주시면 정말 녹화 가능인데요. 녹화뿐만이겠습니까? 저희 거의 편집을 저희 드라마급으로도 해드릴 수 있는데. 개혁신당 지지자분들 계실 때 빨리 얘기하라고 그랬는데 제가 깜빡했습니다. 내일 양양자 의원이 출연을 합니다. 양양자 이제 후보가 이제 될 것 같은데 과연 어떤 또 정책들, 어떤 정치에 대한 생각들이 있는지 내일 한번 같이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치권 뉴스들 주말 사이에도 어마어마한 뉴스들이 또 많이 터졌습니다. 최윤경 기자와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우리 최윤경 기자 브리핑 시간만 되면 아주 제가 막 기대가 됩니다. 네. 가슴이 두근두근. 네. 어떤 뉴스? 선덕, 콩닥. 선덕은 뭐예요? 혹시 뭐 문제 있는 거 아닐까요? 난 뭐 할 때마다 겁나. 네, 짧고 가겠습니다. 네. 콩닥콩닥입니다. 네. 자, 오늘은 어떤 뉴스부터 가죠? 네. 오늘은 이 정치권에 엇갈린 사랑의 작대기들을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사랑의 작대기들. 네. 어떤 작대기들이 왔다 갔다 합니까? 엇갈린 사랑의 작대기. 첫 번째는 이준석, 한동훈입니다. 이준석, 한동훈. 네. 짝대기가 한동훈으로 간 거예요? 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설전이 주말간 계속됐습니다. 계속 뭐 지난 한 주가 됐는데 한동훈 위원장이 내놓은 정책을 이준석 대표가 주로 비판을 하면서 나온 구도예요. 먼저 국회의원 세비를 중위소득 수준으로 맞추자 한동훈 위원장이 얘기했을 때 약간 저도 이제 헷갈린다는 반응이 생각이 들었는데 논평하지 않고 일단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원래 의원에게 세비를 지는 이유는 뒷돈 먹지 말고 생계 걱정하지 않고 나란 일 해라거든요. 저는 뭐 법무부 장관이 솔선수범한다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 대통령도 법무부 장관도 한다면 찬성입니다. 그냥 그건 싫으면 시집가 이런 얘기 같은데요? 아니 너무 짧게 갔는데 살짝 뭐 잘렸는데요. 네. 싫으면 시집가 이런 얘기 같은데요. 라고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반박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뭘 더 길게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여기서 하나 딱 남는 게 싫으면 시집가가 남아가지고 그때 또 이제 기자들이 엄청 받았었군요. 싫으면 시집가? 이렇게 됐는데요. 이제 이준석 대표가 또 반박을 하기로는 싫으면 시집가식의 대응보다는 진지하게 정책적 모순에 대해 답하고 대응하기를 바란다. 여러 가지 이슈들이 같이 얽히면서 이제 이런 공방이 있었는데요. 다음번 건은 김포의 서울 편입, 경기 분도 요거 관련한 건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목련이 피는 봄이 오면 김포는 서울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봄이 오면? 네, 여기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가 이제 경기 구리, 고양, 일부 의정부, 남양주까지 포함하는 메가시티라면 경기 북도에는 누가 남는 거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고 이 메가서울은 절차적으로 총선 전에 주민투표 시행이 무산됐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이렇게 반박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건 결국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둥근 사각형 같은 모순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정책적으로 맞붙고 있는데 이제 한동훈 위원장에게 자꾸 이제 이준석 대표가 반대되는 이야기들을 하는 것, 정책에 맞서는 것은 존재감을 계속 보이고 몸집을 키울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서 이제 또 토론에도 잠깐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그 개혁신당을 비롯한 제3지대에 대한 관심이 엄청 뜨거웠다가 윤한 갈등을 비롯해 그 여권의 관심이 집중되면서 언론의 주목도도 떨어지고 약간 지지율도 좀 떨어지는 그런 모양새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어떤 정책을 내놓는지 어떤 이슈를 가지고 끌고 갈 건지 저게 왜 문제인지를 여당이랑 붙어가지고 보여줘야 한다. 그리고 실제로 지지층이 좀 겹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정확히 선명하게 우리가 어떤 당인지 보여주겠다. 그런 취지에서 이준석 대표가 한동훈 위원장이 계속 화살표를 날리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한동훈 위원장은 누구를 자주 거론하느냐? 이재명 대표를 자주 거론합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또 이재명 대표예요? 사랑의 화살표가 저쪽으로 갔는데 이재명 대표가 신년 기자회견을 했잖아요. 거기서 지금 청산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과제는 검사 독재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에 대해서도 엄청나게 많은 반박을 했고 검사 독재에 대한 반박뿐만 아니라 기자들이랑 이제 백브리핑을 하는데 한동훈 위원장이 먼저 물어봅니다.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법인카드를 본인이 쓴 건 맞습니까?
이런 질문을 안 받고 도망 다니는 거 부끄럽지 않습니까? 아하. 이렇게 한번 물어봐 달라고 아유, 세게 이야기를 나오시네. 했고 네. 그다음에 국민의힘에서 이재명 대표 같은 분이 공천 신청을 했다면 절대로 공천받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런 우리 당에 이야기도 있으면 아예 공천도 못 받을 사람이다. 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민주당이 오늘 뭐 발표했는데 선거제 결정 권한을 대표에게 전부 위임하겠다. 엄청난 공방 끝에 뭐 그랬죠. 대표가 결정하게 하겠다라고 한 것을 두고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당 대표하기 참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고 네. 그다음에 민주당이 이제 그 피습 사건 이후에 이재명 대표의 백브리핑을 일주일에 한 번으로 정례화하겠다. 일문일답 형식으로 하겠다. 기자들이 계속 이렇게 몰려다니는 게 네네네.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한동훈 위원장이 뭐라고 이야기했냐. 저도 일주일에 한 번만 할까 생각 중인데 누가 그러더라도 전 안 그러기로 했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말실수를 할 수도 있고 리스크도 있지만 저는 이렇게 평가받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재명과 다르다. 네. 이런 것들을 많이 좀 강조를 하는 것 같네요. 네, 하나 더 얘기를 네. 해볼까요? 그 이재명 대표가 테러를 당했잖아요. 네. 배현진 의원도 테러를 당했잖아요. 그렇죠. 요걸 두고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문명 사회에서 테러를 대하는 정치의 자세는 이재명의 방식이 있고 배현진의 방식이 있다. 이재명 대표처럼 처리 과정에서 특혜를 받고 손가락질할 대상을 끊임없이 찾아내고 정치 장사를 위해 끊임없이 음모론을 이어가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굉장히 그 워딩이 강하죠? 전보다 많이 강해진 네, 것 같습니다. 네, 많이 세게 상당히 네. 날이 서 있다고 좀 볼 수도 있는데 네. 이건 한동훈 위원장이 이번 총선을 586 청산 구도로 가지고 가겠다. 그리고 이재명의 구세력 그리고 본인의 신세력 구도로 가지고 가겠다라는 전략을 갖고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반면에 이재명 대표는 평가를 자제하고 한동훈 위원장과의 전면전을 피하는 모양새입니다. 그리고 오직 윤석열 대통령만 또 화살표가 글로 갑니까? 네. 거의 나는 솔로 수준인데. 이렇게 쌍꺼풀도 탄생하지 못할 것 같은 그 불길한 기운이 네. 있는데 이재명 대표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지난주부터 쭉 하는 얘기가 대통령이 국민 통합에 앞장서야 할 대통령이 국민을 편가르고 있다. 그다음에 윤석열 정권의 언론 탄압이 과거 독재 정권을 능가하고 있다. 그리고 요즘 정부 여당의 행태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정상적인 국정 운영 세력인지 네. 사기 집단이 하는 거라고 생각이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쭉쭉쭉 해냈습니다. 네네. 이것은 윤 대통령을 비판하면서 정권 심판으로 이번 선거를 끌고 가겠다. 제가 왜 이렇게밖에 정리할 수 없었냐. 네. 워딩이 너무 많이 쏟아져요. 왜 갑자기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죠? 말들이 잔치가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따라가기 힘들 정도로 많아서. 근데 이렇게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바라기를 하고 화살표가 있다. 그럼 절로 우리의 가고 윤석열 대통령 지금 뭐 하고 있는가? 윤석열 대통령도 어디죠? 화살표가 향할 것 같은데. 아니 그렇죠. 이제 애처가라고 누가 그때. 에이, 그러니까 국민을 향해서. 네, 윤석열 대통령이 드디어 우리 국민을 향해 신년 대담에 나섰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이미 녹화가 됐고요. 4일 네. 용산 대통령실에서 KBS와 신년 대담 방송을 녹화를 했고 요거는 설 연휴 이틀 전인 7일 수요일입니다. 네. 이날 방영이 될 방영이 돼요. 예정입니다. 음. 그리고 윤 대통령이 녹화 전 참모들이 건넨 예상 질문과 답변을 네. 참고하지 않겠다. 어. 나는 참모들의 생각이 아닌 네. 내 생각을 솔직하게 이야기할 것이다. 어떤 질문이든지 마다하지 않고 다 받겠다라고 하셨다고 하네요. 난 준비 안 하고 가겠다 이런 말씀이신가 보죠? 그러니까 준비는 하는데 네. 준비를 설마 안 하고 가시겠어요? 근데 준비는 하는데 네. 내 생각을 솔직하게 말하겠다. 짜여진 각본대로 가지 않겠다. 라이브로 하면 훨씬 더 그게 잘 살 텐데. 근데 제가 이제 이런 제가 좀 말실수한 건가요? 아니 라이브에 대한 그 요구들이 있죠. 네.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 제가 전에도 똑같이 말씀드렸는데 네. 우리가 대통령의 임기응변을 보고 싶은 하긴 뭐 것은 그런 거죠. 아니고 네, 뭐 네, 얼마나 말을 잘하느냐 언변을 보려는 게 네, 아니잖아요. 네, 대통령이 국정을 어떻게 운영하는지를 명확히 알고 싶다. 이거기 때문에 저는 사실 뭐 녹화여도 이게 그럼 정확하게 정교하게 서로 편집하는 과정에서 오해 없이 전달하려는 노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도 괜찮아요. 네, 저는 그것도 나쁘지 않다. 그냥 한다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 네네네. 아주 장르만 여의도에도 한번 네. 와주시면 정말 녹화 가능인데요. 녹화뿐만이겠습니까? 저희 거의 편집을 네. 제가 드라마급으로도 해드릴 수 있는데 한번 나와주시면 정말 좋겠다.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대통령실이 국민만 바라보니까 윤석열 대통령 국민 향해서 네. 참모진과 함께 설 명절 인사를 준비했는데요.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것도 역시 이제 녹화해서 나간다고 합니다. 합창을 하신다고 하네요. 합창이요. 합창이요? 네네네. 보통 이렇게 큰절하고 아니면 뭐 이렇게 덕담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네. 김건희 여사가 등장할 것인가는 아직까지도 네. 확실히 알려지진 않았어요. 안 할 거라는 이야기들도 많이 있는데 네. 일단 대통령실이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이 합창단 단장을 맡아가지고 단장이요? 아니, 합창단 이름은 따뜻한 손입니다. 손과 함께 합창 영상을 촬영했어요. 아, 노래는 가수 천년의 사랑? 어떤 노래일까요? 근데 사랑이 맞습니다. 사랑이 맞아요?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 아, 변진섭 씨 노래. 이 순간이 니 바로 우리들의 우리들의 그 사랑이 필요하다. 이제 네. 이거를 설 명절 인사로 8일쯤에 공개한다고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여기 이제 8일이면 설 그때부터 전이죠, 직접. 연휴 바로 시작 전인가요? 네네네. 따뜻한 인사 받고 네. 명절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유. 그리고 제가 아까 다시 이재명 대표로 돌아가서 네.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말고 또 누구를 바라보고 있었냐? 네. 문재인 전 대통령을 또 바라보고 있었어요. 두 분이 만났죠? 네, 4일에 네.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직접 예방을 해서 30분간 단독 회담을 하고 그 이후에 다 같이 모여서 최고위원 등 당 지도부와 함께 오찬을 했는데요. 네. 두 가지 이슈가 있었습니다. 아이고, 저 사진 한번 보시죠. 네. 아, 목 부분을 이렇게 네네. 이 바라보고 와이셔츠 있네요. 깃이 아니었으면 위험했을 수도 있겠다. 그리고 이제 명문 정당이다. 뭐 아.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그런 장면인데요. 두 가지 이슈가 있죠. 지금 당 내 이슈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친명 대 친문 구도가 지금 계속 부각되고 있잖아요. 아, 근데 문 전 대통령이 명확하게 얘기했어요. 네. 총선 즈음에서 친명 친문을 나누는 프레임이 있는 것 같은데 참 안타깝다. 참 안타깝다. 네, 우리는 하나고 단합이 제일 중요하다. 우리 모두 같이 친문으로 묶여야 된다. 민주당으로 하나 되자. 민주당으로 네, 묶여야 이런 된다. 이야기했죠. 그래서 이 대표가 뭐라 했냐. 이번 총선은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마지막 기회다. 네. 반드시 승리하는 것이 시대적 소명이다. 음.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은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한 거겠죠. 친문도 챙겨주세요. 아하. 하나가 되자. 네, 친문도. 챙겨줘. 좀 이런 취지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아유, 좀 약간 달리겠는데요, 댓글 좀. 그럼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아마 네. 친문재인 그 의원들이 많이 말하는 바이기도 하긴 했기 뭐 그럴 때문에. 수 있겠죠. 네네. 네. 아, 왜 이렇게 우리 홀대해? 이게 지금 친문 음. 의원들의 답답함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한마디 하셨다. 아. 전 대통령이. 그리고 두 번째는 또 선거제 이야기도 선거제. 네, 언급이 됩니다. 뭐라고 했냐? 네. 민주당과 우호적인 제3의 세력들까지 다 함께 힘을 모아서 음. 상생의 정치로 나아갈 수 있다면 우리 정치를 바꾸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대선에서도 큰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렇게 명확하게 짚어서 얘기하는 일이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건 정말 준비했던 멘트고 반드시 해야겠다고 생각하셨던. 보통 이제 퇴임한 대통령이 그 정치에 대해서 이렇게 구체적인 얘기는 잘 안 하시잖아요. 네, 그리고 근데 문재인 전 대통령 스타일이 스타일도 이렇게 막 그렇고. 노골적으로 얘기하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이건 이제 굉장히 직접적으로 네, 얘기했다는 거죠. 메시지를 냈다는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그때는 바로 비례대표 관련해서 준연동형을 해라. 네, 그리고 네, 범야권 비례연합 정당을 만들어라. 이제 이렇게 해석이 됐죠, 그때. 네네네네. 그리고 나서 오늘 오전 광주에 있는 현장에서 네. 이재명 대표가 선거제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긴급 기자회견이 잡혔어요. 그게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고 어떤 결정이 조금 더 내려지는데 영향을 줬을 가능성에 대해서 배제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아니 상당히 높다고 생각해요. 네네네. 그래요? 그러니까 왜냐면 제가 그 전에도 선거제 얘기할 때 네. 이재명 대표의 속내는 무엇이냐. 네. 자고 일어나면 병리평, 다음 날은 연동형 엄청 갈등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네네네. 그리고 당 내에서도 한 80여 명은 연동형 가야 된다, 퇴보는 안 된다. 근데 최고위원들은 엄청 단단하게 병리평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중간에 끼어가지고 너무 힘들었죠.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이런 갈등을 했는데 네. 그거는 수없이 많은 계산이 있었기 때문이겠죠. 네. 근데 이제 오늘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한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네. 준연동제는 비록 불완전하지만 한 걸음 진척된 소중한 성취입니다. 과거로의 회귀가 아닌 준연동제 안에서 승리의 길을 찾겠습니다. 안타깝지만 여당의 이 위성정당을 막을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정권 심판과 역사의 전진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과 함께 위성정당 반칙에 대응하면서 연동제 취지를 살리는 통합형 비례정당을 추진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네. 죄송하다는 이야기와 함께 사과도 하고. 고개를 여러 번 숙였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결정이 얼마나 많은 고민 끝에 나온 결정인지를 이제 좀 알 수
있겠죠. 근데 글을 너무 어렵게 써가지고 네. 오늘 아침 오전 생방송에 네. 오보가 막 속출했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그 이제 뭐 병립형 비례제에 네. 뭐 그 소수 정당의 30% 할당 등을 네. 우리가 제안을 했는데 여당이 받지 않았고 이 역사들을 쭉 썼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속보를 순간순간 칠 때 그 실제로 그걸 결정한 것처럼 막 속보가 나갔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네네네. 준연동형으로 가고 네. 그리고 진보 대연합을 해서 비례를 통합 비례 정당을 가져가겠다. 요렇게. 통합 비례정당이라는 게 우리가 맨날 얘기했던 그 위성정당, 형제정당, 자매정당인 거죠? 그렇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결국엔 준연동형, 준위성 정당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역구에서 민주당 간다. 그리고 비례는 진보 진영 일대를 모두 통합하겠다. 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대상이 누구냐? 기본소득당. 그러니까 통합의 대상. 네, 비례 통합의 대상이 누구냐? 이 기본소득당 지금은 새진보연합으로 이름을 바꿨는데요. 네. 그것과는 사회민주당. 용혜인 의원인데 네, 저희가. 용해인 의원인데 사회민주당, 열린민주당 등등을 포함. 사회민주당이랑 열린민주당이요? 네네. 아직도 다 당들이 있습니다. 아, 있군요. 열린민주당은 의원들만 그때 통합이 됐고 당 자체는 남아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렇게 포함한 개혁연합신당이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본격적으로 시민사회 인사들을 오늘부터 만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영입 인사들을 아마 타진해 보는 것 같고, 네. 그리고 이제 조국 전 장관 등도 여기서 거론이 되고 있고 비례연합. 조국 전 장관도. 예. 아,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총선용 연합 정당으로 발표가 됐던 네. 녹색당과 정의당의 연합, 녹색 정의당도 네.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여기는 아직 의사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통합 비례 정당을 네, 이제 네. 만들겠다. 네, 그렇게 됐고요. 그러면 이제 양쪽에서 뭐 국민의힘에서도 아마 위성 정당을 만들 것이고 이제 민주당에서도 그렇게 만들 것이고 네. 제3지대에서 일부 기회가 열릴 수도 있고 또 어려워질 수도 있고 이럴 것 같은데 네.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국힘 관련된 뭐 비판 기사 하나 할 거 없어요? 약간 해야 지금 되나? 국힘 기자라고 난리 났어 저요? 지금. 저 국힘 기자 아닌데. 국힘 기자라고 난리 났어. 아 그래요? 네. 왜 그렇죠? 아니 근데 악플을 다시는 건 좋은데 저는 이거 지금 이재명 대표 네. 말을 그대로 저는 이유 좀 건데? 알려주시고 좀 이유를 달아주세요. 알려주시면 예. 제가 네네네. 네, 국힘 아이, 기자래. 그렇구나. 네. 댓글을 볼 수가 없네 지금. 네, 제가 지금 계속 보고 있는데 와 끝에 한 10분 동안 계속. 아 그런가요? 네. 저의 진심이 모두에게 전달될 수는 없겠죠. 자 마지막으로 네. 김경률 총선 불출마. 아 김경률 네. 총선 불출마. 김경률 비대위원. 네. 아 그래서 이제 비대위원을 그만두냐 총선을 그만두냐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있긴 했었는데 있었는데. 결국 총선을 불출마하기로. 네. 네. 윤한 갈등의 표면적 원인인 이른바 사천 논란에 휩싸였던 분이고 김건희 리스크를 거론해오면서 대통령실을 불편하게 만들었던 네. 분이잖아요. 직접 이 페이스북에 입장을 올렸는데요. 음. 총선에서 출마하지 않겠다. 비대위원으로서의 역할을 더욱 충실하게 수행하겠다라고 네.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기자들을 만나서 음. 기자들이 뭐가 제일 궁금했겠어요. 이거 누가 그만두라고 아. 한 거야? 이게 가장 큰 궁금증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김경률 비대위원이 여기서부터 시작된 그 네. 쏘아올린 공 때문에 지금 저렇게 됐는데 네. 근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공식적으로도 비공식적으로도 대통령실 메시지를 받은 적이 없다. 대통령실에서 공식적인 제안, 압력 이런 건 전혀 없었다. 오히려 있었다면 네. 저는 받아들일 생각이 전혀 없다. 그럼 불출마는 순전히 혼자 결정할 것이냐라는 질문에 네. 그렇게 생각해도 될 것 같다. 응? 그렇게 생각해도 될 것 같다? 네, 될 것 같다고 무슨 얘기죠, 그게? 해석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해도 될 것 같다고 하니까 생각을 아, 하겠습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 본인의 사태로 한동훈 위원장이 공천의 주도권을 가져갈 여지가 생긴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네. 이게 사실상 사천 부담의 대표적인 주자였던 김경률 비대위원이 출마를 안 하게 네네네네. 되면 네. 한동훈 위원장이 당에서 공천을 조금 더 원활하게 할 수 있지 않겠느냐의 질문을 받고는 네네. 제가 의도했냐 안 했냐와 관계없이 그와 같은 의견에 동의한다. 한동훈 위원장이 조금 더 자유로워졌다. 내가 내려오면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네. 위원장은 아쉽게 생각하지만 본인의 확고한 결정이기 때문에 네. 존중하기로 했다. 누구의 말을 들은 것도 아니고 네. 혼자 결정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다. 예. 그리고 이 결정으로 인해 네. 한동훈 위원장이 공천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여지가 좀 생겼다라고 하기 편해졌다라고 본인도 판단을 한다 정도? 네, 네. 그 정도 정리하면 될 것 같고 네. 이제 찐윤인 이철규 의원도 어제 네. 이야기를 했는데요. 본인의 서울 마포울 출마 선언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당의 화합, 결속의 장애 요소가 될까봐 대승적 결단을 내리신 것으로 들었다. 네, 여기 대해서 뭐 정청래 의원은
별다른 얘기는 아, 없었나 좀 보죠. 한동훈 위원장이 와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 한동훈 와라. 네, 그랬더니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그분은 원래 재밌는 말씀 많이 하시는 분이라고 아, 그렇게. 네,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욕을 더 그만 먹기 위해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아, 그러실래요? 네, 네. 충분히 뭐 많이 먹은 것 제한된 같습니다. 시간에 많이 좀 드신 네, 것 네. 같고요. 잠시 후에 박종진 전 앵커시죠. 현재 이제 인천 지역에 네. 아마 출마를 지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조상호 파이터입니다. 네, 이 두 분과 함께 정치 현안에 대한 뜨거운 토론 한번 네, 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예, 이 최윤경 기자입니다. 오래 살겠다고 댓글이 최 올라오는데. 아니고요. 네. 저 무채할 때 그 최윤경. 네, 채소할 때 채입니다. 네. 네, 최윤경 기자입니다. 여러분 뭐 자꾸 검색하시고 그러시는데 네. 검색하시기 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근데 정말 변명하고 싶지만 그냥 욕 먹겠습니다. 아유, 네. 멋있다. 네. 김경. 자, 우리 최윤경 기자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